자, 오늘도 기운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쫙 모아봤는데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낙폭을 보였었던 달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최근에 최고점을 갱신했었던 미국 증시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한때 18,000달러대까지 슬쩍 내려갔다가 다시 19,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그러면 올라갈까? 아니야, 떨어질 거야.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단기적인 전망, 방향성은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오리온 프로토콜이 다가오는 12월 15일 오리온 터미널 메인넷 페이지 1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5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상승이 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리온 프로토콜은 이번에 메인넷 출시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될 때 본인의 지갑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또한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메이저 거래소들에 연동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KYC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들을 정부에서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기관 거래소인 우트레이더스가 체인링크의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 트레이더들의 온체인상에서의 정확한 거래 내역을 기록 및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아베에 관련된 소식이 또 있는데요.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 아베라고 보통 부르던데, 이 아베 요청으로 체인링크가 유니스왑 토큰과 이더리움의 탈중앙 오라클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버전 2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버전 2 프로토콜에는 락업 자산 거래, 플래시 대출 업그레이드, 대출 상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디파이 자금 사용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디파이 투자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좋은 평가답게 락업 자산 규모가 무려 79%나 급증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베 같은 경우는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 및 플랫폼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랜드라는 코인을 썼었는데 아베로 나중에 합쳤죠. 그러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아베 차트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사토시 차트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갈피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마음껏 뛰어넘나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아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좀 까칠까칠했었던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꾀꾀거리면서 아베가 사토시 차트상에서 여기는 레드박스 빨간 상자 위에서 머물 수 있다라면은 이 위로는 강력한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디파이의 미래를 확신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 아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에이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공영방송사 BBC가 NFT 대체 불가 토큰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명한 영국 드라마죠. 닥터 후의 트레이딩 카드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컬렉션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환장을 하고 달려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카드들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판타지 풋볼 게임 소레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내에서 유명 축구 선수죠. 킬리안 음바페의 NFT 대체 불가 토큰 트레이딩 카드가 경매에 붙여져서 무려 65,000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NFT 하나만 제대로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여러 개의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디파이에 이어서 엄청난 암호화폐 시장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NFT 카드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인 e스포츠 플랫폼인 e스포츠 월드가 e스포츠에 암호화폐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자신들만의 토큰인 ESC를 자체 개발해서 플랫폼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e스포츠 월드 플랫폼 내에서 유저들은 ESC 토큰을 통해서 쉽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즐기고 유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ESC를 기부, 획득 및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수들에게 후원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가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옆집 개도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지니악이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큰을 출시해가지고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의 이름은 WOZX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ATBTC에서 거래가 시작된 상황. 다음 주부터는 빗썸 글로벌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큰의 발행사인 이포스라는 회사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네요.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쯤 눈여겨볼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제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가 비트코인 및 테더로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돈 냄새를 맡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회장이 디지털 화폐의 대규모 채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은행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소식을 공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은행들에게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돈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서 스페인 2위 은행인 BBVA 역시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멸치하고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해왔었던 은행 업계들이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독일 2위 증권 거래소 슈투트가르트의 산하 노드릭 성장 마켓 증권 거래소에서 수수료 제로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 ETP가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럽, 서양, 동양 할 거 없이 다들 암호화폐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보유자는 전 세계 인구의 1.3%에서 1.7% 밖에는 안 된다라고 유명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는 최근에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 1.3%에서 1.7% 안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이겠죠. 또한 윌리 우는 이러한 상황을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한 캐즘 이론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현 상황을 설명했는데, 비율로 봤을 때 1.3에서 1.7%라면은 맨 첫 번째 초기 단계인 혁신자 단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소리인데요. 온체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채택한 사람들, 이 혁신자들을 천재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패러다임 변화를 예로 들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일반층에서의 폭발적인 보급을 전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급률이 13.5%를 넘어설 수도 있겠으며 20만 달러의 도달도 2021년 말까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바로 내년인데요. 내년에 이제 20만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 말까지 5만 달러 이상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2021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살짝쿵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이번에는 다른데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 디지털 화폐의 부상이다. 전염병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현금 없는 결제가 늘고 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암호화폐 지원 기술의 발전. 암호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들이 기관을 지원할 만큼 강력해졌고 한층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를 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에서 저희가 또 봤듯이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기관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상승장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기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투자 집중 지역도 중국, 일본, 한국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21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매체들, 기관들이 흥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쭉쭉 올라갈 수만 있을까, 아니면은 이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면서 우리의 꿈을 뭉갤까? 부디 그냥 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는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추세를 최근에 뚫고 올라와서 지지 확인을 끝낸 상태이자 상승형 쐐기 안에서 머물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삼각 수렴을 위로 뚫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랠리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세력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 위로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세력들이 매도벽을 26,000개, 비트코인 26,000개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막 200개, 300개씩 계속해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많은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체가 뭘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 누냐 비즈니즈가 재밌는 지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채굴자들의 수익률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요. 누냐 비즈니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큰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두 번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큰 조정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전고점을 넘었을 때만 나왔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 단기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채굴자 수익률이 전고를 뚫었을 때가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으로 기록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 근처에 가 있는데 채굴자들 수익률을 봤을 때는 전고보다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채굴자들의 수익률이 전고를 달성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차분하게 갖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극단적 탐욕이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94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가족 이야기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약 1, 2년 전쯤에 이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 수준일 때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에 걸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한 후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말 즐겁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포르투갈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재밌죠? 비트코인 초창기 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디 안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및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담요 덮어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